초등학생 영어 가르치기. 오늘 나눌 이야기는 A로 시작하는 파닉스 교재입니다. 파닉스를 왜 알파벳 A부터 하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이걸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중요한 개념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언어의 규칙성이라는 얘기입니다. 언어의 규칙성이라는 게 어떤 건지 예를 한번 제가 들어볼게요. 어떤 우리말을 처음 배우는 아이인데 인사말을 가르쳤어요. 안녕히 계세요 라는 말이 있고요. 안녕히 가세요 라는 말이 있어요. 인사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만났다 헤어지는데 한 사람은 그 자리에 있을 거고 한 사람은 그 자리를 떠날 거야. 그래서 그 자리에 있는 사람에게는 안녕히 계세요 라고 인사를 하고, 그 자리를 떠난 사람에게는 안녕히 가세요 라고 인사를 합니다 라고 가르쳤어요. 그럼 이 아이가 이 두 가지 인사말을 배운 다음에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가세요를 열심히 배운 다음에 막 연습을 합니다. 근데 어느 날 아버지가 이제 출근하는 걸 아이가 본 거예요. 그래서 출근하는 아버지한테, 집을 나서는 아버지한테 안녕히 가세요 라고 인사를 합니다. 아버지가 웃죠. 출근하는 아버지한테 안녕히 가세요 그러니까 웃죠. 그 다음에 나중에 아버지가 어떻게 가르칩니까? 그럴 때는 안녕히 가세요가 아니고 안녕히 다녀오세요 라고 하는 거야 라고 예외가 있단다 라고 나중에 예외를 알려줍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예외가 있더라도 먼저 규칙성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게 맞아요. 그리고 아이는 자연적으로, 본능적으로 스스로 누가 가르쳐주지 않더라도 언어의 규칙성을 찾으려고 스스로 노력을 합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규칙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숙지가 된 이후에 나중에 이런 예외도 있구나 라고 예외성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해를 하게 됐죠. 이게 언어의 규칙성에 대해서 먼저 학습을 한 다음에 나중에 예외에 대해서 공부를 한다는 거, 학습을 한다는 건 굉장히 자연스러운 언어 학습 순서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첫 번째 개념이고요. 두 번째는 어떤 개념이냐면, 알파벳이라는 건 A부터 Z까지 모두 26개가 있어요. 그런데 발음은 자음, consonant sounds라는 자음과 vowel sounds라는 모음은 각각 24개와 17개로 모두 41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알파벳은 26개밖에 없는데 자음과 모음이 소리가 41개예요. 그러면 15개 모자라는 알파벳으로 표현할 수 없는 소리가 생기게 되죠. 그래서 만들어낸 게 알파벳이 아니라 phonetic alphabet이라는 게 생겼어요. 글자는 글자인데 소리를 표현하기 위한 알파벳이라고 해서 phonetic alphabet이라고 하고요. 우리말로는 발음 기호라고 합니다. 발음을 나타내는 기호라는 거죠. 그래서 발음 기호라는 얘기를 쓴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자음과 모음이 영어의 소리는 자음과 모음으로 나눠져 있다는 거, 그리고 알파벳으로 표현할 수 없는 소리들이 많이 존재한다는 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발음 기호라는 게 필요하다는 거, 이 두 가지 개념을 아셔야 됩니다. 자, 이젠 본격적으로 왜 파닉스를 A부터 시작하면 A부터 가르치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제가 좀 전에 영어 소리는 자음과 모음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했죠. 설명드렸습니다. 각각 24개, 11개로 구성되어 있다고요. 그러면 영어의 자음과 모음 중에서 어떤 소리들이 더 규칙성이 강할까요? 정답은 자음입니다. 자음이 훨씬 더 규칙성이 강해요. 예를 들어서 P라는 글자가 있습니다. 알파벳이 있어요. P라는 글자는 소리도 P 이렇게 난다고 해서 똑같이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왜 이렇게 표시를 하냐면 예외가 거의 없기 때문이에요. 이런 예외는 있죠. PH라는 글자는 알파벳은 P가 아니라 F로 발음이 납니다.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 P는 항상 P로 발음이 돼요. 그래서 알파벳도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그런데 모음은 어떤가요? 한번 볼게요. 모음은 A로 시작하는 모음이에요. 자, 봅시다. bat에 나오는 A는 이런 소리가 납니다. 에라는 소리, 우리말에 없는 소리예요. 에라는 소리예요. 그 다음에 AG에서 A는 이런 소리가 나고요. 똑같은 AG이지만 스토리지에 있는 AG의 A는 이런 소리가 난단 말이에요. 제가 사선으로 이렇게 표시한 건 발음 기호라는 뜻입니다.
똑같은 A지만 발음이 이렇게 상이하기 때문에 발음 기호가 어쩔 수 없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BATA는 A는 에 소리가 나는 거고요. 그 다음에 AGE의 A는 A, storage에서 A는 이렇게 소리가 나죠. 이것만 보더라도 자음과 모음 중에서 어떤 소리들이 더 규칙성이 강한지는 분명히 드러납니다. 자음이 훨씬 더 규칙성이 강해요. 그러면 학습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냐면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야 되죠. 계단식으로. 그러면 난이도가 낮은 것에서 난이도가 높은 것으로 이렇게 학습이 이루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선 난이도가 낮은 건 어떤가요? consonant sound, 자음이죠. 그 다음에 나중에 vowel sound, 모음을 하는 게 맞아요. 근데 A는 자음인가요? 모음인가요? 모음이에요. 파닉스라는 걸 가르쳐야 되는데, 외국어를 가르쳐야 되는데 어려운 것부터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네, 규칙성이 없는 A부터 가르치는 겁니다. 어렵죠. 일부러 어렵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럼 저는 수업을 할 때는 파닉스를 할 때 P, T, K, B, D, G 이 6개를 먼저 가르쳐 줍니다. 왜냐하면 P, T, K, B, D, G는 알파벳이기도 하면서 발음 기호예요. 예외성이 없으니까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중에서도 위에 있는 이 3개 소리를 먼저 가르칩니다. 여기 있는 소리들은 파이얼음이라고 하고요. 우리말로는, 영어로는 스탑 사운드라고 그러는데 발음하기가 굉장히 쉬운 소리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부터 먼저 가르친단 말이에요. 물론 가장 발음하기 쉬운 자음은 M이에요. 그래서 엄마라고 할 때 미음 M 소리가 2번 들어가 있죠. 갓 태어난 아기에게 가장 가까운 존재는,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존재는 엄마예요. 그래서 그 엄마를 지칭하는 말은 어느 나라 말이든지 어느 말이든지 간에 가장 발음하기 편한 소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엄마, 마마 이렇게 구성했어요. 물론 일본어는 좀 예외예요. 오카상이라는 좀 특이한 발음이 있는데, 아기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을 지칭하는 말은 가장 발음하기 쉬워야죠. 그래서 M이라는 소리는 그냥 콧소리인데 입을 이렇게 입술을 다물고 콧소리 내면 그게 M이에요. 그 다음에 아 소리를 붙이면 마가 되겠죠. 그래서 마 엄마라는 말이 굉장히 발음하기 쉬워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2가지를 가지고 제가 설명드렸는데, 언어의 규칙성이라는 것과 그 다음에 알파벳, 포네틱 알파벳. 알파벳은 26개지만 자음과 모음은 모두 41개이기 때문에 발음 기호라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 특히 왜 필요하냐면 자음이 아니라 모음 때문에 이런 발음 기호가 많이 필요해요. 자음도 몇 개가 있긴 하지만 모음 때문에 이런 발음 기호가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왜 그런가요? 소리가 부족하니까. 그리고 모음은 예외성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규칙성에서 벗어나는 것들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게 맞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제가 하나 더 강조를 하면, 자음부터 가르치고 나중에 모음을 수업하는 게 맞는데, 자음 중에서도 우리말에 존재하는 것과 우리말에 존재하지 않는 것 2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당연히 우리말에 존재하는 자음부터 가르치고 그 다음에 우리말에 없는 자음으로 수업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모음도 우리말에 있는 것부터 하고 그 다음에 우리말에 없는 것부터, 이런 순서로 가는 게 맞아요. 그럼 전체적인 파닉스 수업의 구성은 자음에서 모음으로 넘어가되 우리말에 있는 자음부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우리말에 없는 자음, 그 다음에 우리말에 있는 모음부터 해서 마지막으로 궁극적으로는 우리말에 없는 모음으로 넘어가는 게, 이런 식으로 순서를 수업을 하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시중에 나와 있는 파닉스 교재를 보면 대부분 A로 시작을 해요. 이 파닉스 교재가 A로 시작해야 된다는 논리는 뭐냐면, 알파벳 순서가 A부터 하니까 그래서 그냥 A부터 시작하는데 그거 이외의 논리는 없어요. 이 논리는 그래도 출판하는 사람들이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 굉장히 큰 문제점이에요. 문제점. 그래서 가뜩이나 어려운 우리말과 공통점이 하나도 없는, 털끝만큼도 없는, 1도 없는 언어가 영어인데, 그런 언어를 가르치는 첫 단추부터 굉장히 어렵게 가르친다는 겁니다. 이 부분 바뀌어야 돼요. 예, 우리 아이들에게 영어를 좀 더 쉽게 가르치기 위해서는, 가뜩이나 어려운 언어를 좀 더 쉽게 가르치기 위해서는 이런 것부터 빨리 없애야 됩니다. 자, 이제 파닉스 교재가 왜 A부터 시작하면 안 되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네. 혹시 여러분이 직접 자녀분들에게 파닉스를 가르친다고 하면 제발 A부터 하지 마세요. 그거 되게 어려워요, A부터 하는 거. 그래서 쉬운 거부터 하십시오, 쉬운 거. 그리고 또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겠죠. 어떤 자음부터 하는 게 쉬운가요? 우리말에 있는 자음부터 하면 되는데, 그건 제가 따로 수업을 한번 하든지 아니면 동영상을 찍든지 아니면 자료 제 유튜브에다가 텍스트로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자녀분들 파닉스 지도하실 때 어떻게 하는지 좋은 팁 제가 드렸어요, 그죠? 다음번에 또 파닉스에 대한 얘기 한 번 더 하고 그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